IT가 궁금한 이들의 이야기 아궁이. 오늘은 다양한 케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목이 많이 가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어요. 목소리만 들으면. 그죠? 네. 네, 목소리가 좀 섹시해졌죠. 지금 막 코도 막히고 좀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며칠 몸살을 앓아가지고 아, 목소리를 얘기 안 해서 목소리가 좀 섹시해가지고 누군지 못 알아들으실 테니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프로그래머지만 아날로그보다 아니네 반대네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더 사랑하는 프로그래머 야곰입니다. 왕. 네. 제 소개를 할까요? 그럼요. 당연한 건데. 네, 저는 아궁이 IT가 궁금한 이들에서 IT가 궁금한 일을 맡고 있는 라키라고 합니다. 우와. 오늘 왜 이렇게 썰렁한 느낌이 들지? 안녕하세요, 제나툴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오늘 목소리 바뀐 김에 1인 2역해도 됐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나툴이 님이 네. 지금 늦어가지고 늦었죠. 오고 계세요. 네. 워낙 바쁘신 분이라 가지고 능력자. 이 회사에 저기 능력지잖아요. 아, 그쵸. 그래가지고 막 지금 밤늦게까지 지금 회의를 하시느라고 이제 오고 계신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길게 휴가를 지금 보내고 있는 중에 이제 휴가 막바지거든요. 네. 2주 동안.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시구나. 내가 맞아요. 아까부터 얼굴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오셨습니다. 잠깐만요. 네. 제가 오늘 지각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아, 사실 오프닝을 지금 세 번째 녹음하는 거라서 더 이상 편집하기 싫으니까 그러네. 그냥 라이브로 가시죠. 연말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회사의 중역이잖아. 그래. 그랬으면 아까 좋겠네요. 하던 얘기에서 네. 저는 안 찼더라고요. 아니, 오랜 시간 휴가인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 값지게. 저는 원래 용두사미 인생을 좋아합니다. 저는 사미 쪽으로.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인생인 거죠. 그렇죠. 걔도 몸엔 붙어 있잖아요. 그러네. 여튼 오늘 추운 날씨에 또 이렇게 늦게까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요 야곰입니다. 무엇이냐? 디지털보다 아날로그를 더 사랑하는. 예, 점점 하기 싫어지는 사람 오늘 같은데. 느낌이 약간 그 별이 빛나는 밤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맞아요. 며칠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서 저런. 막 땀이 막 삐질삐질 나오고 막 너무 춥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약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약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 목소리가 좀 섹시하죠. 아까부터 계속 밀고 있네요. 섹시. 조금 한번 낮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해줘 한번 섹시하다고. 죄송합니다. 난 안 해요. 나도 안 할래. 그럼 오늘 지각쟁이 제나토리님 네.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를 키우고 있는 개발자 제나톨이라고 합니다. 멋있어요.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죠? 2주 정도 되지 2주요, 않았나요? 맞죠?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갖고. 뭐 좀 몰빵 녹음을 해놔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몰빵 녹음을 하고 좀 쉬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쉬었던 게 일부러 쉰 게 아니고 라키님이 휴가로 어딜 좀 다녀오셔가지고 미국 여패물 좀 먹고 왔어요. 여행 어떠셨어요? 말도 못해요. 너무 좋아? 너무 힘들어. 그거 목표는 봤습니까? 봤죠. 저는 승리자입니다. 사진도 찍었어요? 그럼요. 우리한테는 한 번 말도 안 하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녹음 당일 되니까 이제 연락이 서로 이제. 맞아요. 살아있는지. 저희는 그 전에 봤잖아요, 결혼식 때. 그럼요. 네. 우리 또 지인의 결혼식에서 만났습니다. 다행이네. 이 바닥이 이렇게 좁아요. 그러네. 잘해야겠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럼요. 밥도 같이 먹고 네. 정겹게. 그날 잘 들어가셨죠? 그럼요. 저는 또 약속이 있어서 다른 데를 갔고. 그날 또 어디 가신다고 진짜 맛있는 거 드시러 가셨어. 헐. 네. 랍스타 먹으러 갔습니다. 아니 결혼식장보다 더 맛있는 걸 약속을 해놨다고? 근데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러게요. 많이 못 먹었어요. 나 그날 집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불러서 밤까지 막 배가 땡땡했어요. 부럽다. 여튼 우리 얘기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사실 오늘 제가 되게 뜬금없이 뭔가 케이블 이걸 해보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두 분 다 그게 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뭘 할 건지를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케이블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세요, 좀? 저는 당연히 음. 휴대폰 케이블, 충전 아. 케이블. 우리의 가까운 케이블. 그렇죠. 네. 전 케이블카. 아, 탔어요? 이번에 가서? 아 탔어요. 탔어? 곤돌라가 케이블카인가? 확 떨어지고 오지. 또 뭐 있어요? 아 농담이고요. 저도 핸드폰 케이블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죠. 어허. 지금 귀에 꽂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어폰. 네. 이어폰도 케이블, 이어폰 케이블. 그렇죠. 이것도 케이블이라고요? 제가 알기론 전선. 꽂으면 다 케이블인가요? 아니 케이블은 선이란 네. 뜻이잖아요. 선은 선. 라인이지. 그거는 이제 그림 그릴 때. 알아. 아 정말 농담이라고 쥐뿔도 그것도 이제 받아주지 않네. 서현역의 라인. 네. 알았어요. 어. 그러니까 이것도 다 케이블의 하나의 그렇죠. 일종이죠. 네. 또 주변의 생활에서 좀 궁금해할 만한 케이블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번에 그 4K가 나온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HDMI 아하. 케이블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음흠. 하나 장만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HDMI 말고 그 왜 노트북에서 네네. 이 빔 프로젝터 꽂을 때 네. 그걸 뭐라 그러죠? 저 좀 더 아. 무식하게 생겼다 그래야 돼. 좀 더 아. 크게 생기네. 네네. 뭐 RGB나 DVI 네. 뭐 파란색. 예. 응. 그 아이. 네. 그 하고 아이. 그 아이를 어. 최근에 저희 노트북을 바꾸면서 회사에서 음흠. HDMI 꽂는 애들로 다 바뀌었는데 네. 아직 회사 회의실은 음. HDMI가 아닌 회의실이 있어서 아하. 이거를 이제 또 그 바꿔주는 그 컨버터. 예, 그렇죠. 네네. 걔를 또 대동해야 하는 어떤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네. 사실 케이블을 왜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음. 전환을 시켜줘야 되고 음흠. 이게 뭐 사실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그 전하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음흠. 이것들이 돈을 벌려고 자꾸 이렇게 바꾸나 아하. 뭐 여러 그것도 가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케이블이 쉽게 망가지잖아요. 맞아요. 좀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얘네가 또 수명이 있나? 뭐 그래서 하여튼, 저희 회사는 무선을 씁니다. 배웠네. 배운 아, 회사네. 그럼요. IT 회사예요? 그렇죠. 전 개발자니까요. 좋겠네. 제가 뭐 레스토랑에서 일하진 않잖아요. 아 그쵸.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배우십시오. 아니 무선 좋다 근데 진짜. 이렇게 선진문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근데 아날로그 인간이라 이런 거 잘 몰라. 아 그쵸. 선이 있는 게 저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너무 이 종류가 네. 좀 많다고 느끼긴 해요 사실. 아 종류가 너무 많다. 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우리 라키님의 빡침의 근원이었던 그 무식한 아이, 그 아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영상 케이블 종류를 한번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케이블. 네. 아까 얘기한 그네들이 다 영상 케이블로 분류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뭐 HDMI 말씀하셨고 그 말하신 케이블은 우리가 흔히 Dsub 단자라고 얘기를 해요. D-하고 서브. D-sub. 네, Dsub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좀 다른 분들은 RGB나 VGA 단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Dsub이 무슨 의미예요? 근데 이 Dsub 미니 에추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 뜻도 모르겠어요. 뜻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Dsub이라고 하는 단자가 이 친구의 정식 명칭까지는 아니에요. 네, 이게 Dsub 단자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공식 명칭은 이제 그 단자 모양을 DE15라고 부릅니다. DE15요? 네, DB가 아니고 DE예요? 네, DE15. 그러니까 그 숫자 2 아니고요. DE 대시 숫자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단자는 이제 그 RGB 신호를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주고받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RGB가 레드, 그린, 블루 맞아요? 맞죠? 빛의 삼원색인가요? 색의 삼원색인가요? 빛의 삼원색이 아니라 색의 삼원색이죠. 나 틀렸어? 잘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몰라요. 요즘 미대가 아니니까. 뭐 그럼요. 다들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겠지. 그렇죠. 모니터는 뭘 쓰죠? 모니터요? 네. 모니터는 써요? 뭘로 색을 표현해요? 뜯어본 적 없는데. 아니 빛으로 하잖아. 빛으로. 아, 그렇죠. 빛의 삼원색이네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빛의 삼원색이랍니다. 저는 지금 웃음 참느라 두 분이서 만담을. 엉망진창이야. 네. 여튼 우리 라키님이 말씀하신 이 무식하게 생긴 이 친구, 네. 이걸 이제 흔히들 이제 VGA 단자라고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뭐 공식 명칭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주로 VGA 단자라고 부른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라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VGA 단자니 뭐니 막 이런 애들이 다 성능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능 차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VGA 단자 같은 경우는 보낼 수 있는 신호의 대역폭이 한계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뭔가 인프라를 구축할 때는 쓰지 않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퇴역 군인인 거죠. 퇴역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매우 한물간 친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에는 요거 달고 나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맞아요. 요 단자를 달고 나온 친구들은 거의 없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영상 입출력 단자 중에 유일한 아날로그 형태입니다. 제가 소개할 것 중에. 그러니까 신호가 이게 디지털 0과 1 신호로 가는 게 아니고 아날로그 신호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제가 사랑하는 아날로그. 네. 네. 자, 그런 다음에 혹시 요 다음에 다른 단자 어떤 거 썼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DVI. 맞아요. 네. 라키님은? DVI가 뭐죠? 저는 이거 다음에 바로 네. HDMI였거든요. 약간 좀 더 E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약간 정말 약간 디지털하게 생긴 애가 있어요. 약간 HDMI도 아니고 이 VGA도 아니고 약간 이거 디지털스럽게 생겼네 하는 친구가 영상 단자 중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이거 한 번쯤 봤어라고 하실 거예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 끝에쯤에 이게 가로로 길쭉한 침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저 얘 알아요. 얘였나 봐요. 그 친구. 네. 오늘 컨셉이 뭐 의인화인가요? 이 친구 얘 네. 뭐 얘. 이 친구 DVI.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DVI라고 부릅니다. 이 DVI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신호로 왔다 갔다 화면을 출력하게 돼요.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이 DVI랑 VGA를 거의 안 쓰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제가 아는 바로는 네. HDMI랑 DVI의 차이를 저는 느낀 게 네. 소리 전달? 그렇죠. 네. 맞아요. HDMI는 소리가 전달이 되더라고요. 안 쓰는 이유는 당연해요.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후져서. 그럼요. 이제 더 좋은 게 나왔으니까.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약에 쓴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 뒤에 케이블 같은 거를 정리해 보거나 연결을 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선이 하나하나 줄어드는 게 얼마나 쾌감이죠. 쾌감이라기보다는 이 하나하나 넣을수록 얼마나 정리하기가 귀찮고 그렇죠. 막 발에 걸릴 때도 있고. 그렇죠. 고장 확률도 늘어나고 어디에 꽂아야 되는지도 사실 되게 그렇죠. 저 같은 그 초보자들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뭔가 스피커 선을 꽂는 것 같은 군형이 있는데 얘가 뭐 스피커 선인지 마이크 꽂는 데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 찾아서 넣었었어요. 그렇죠. 네, 색깔을 찾아서 넣을 수는 있는데 가끔 이제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소리랑 영상이랑 따로 보내는 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HDMI를 쓰게 되는데 이 HDMI는 소리와 음성 다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D섭이나 네. DVI 이런 친구들은 소리를 전달할 수 없었다. 그렇죠. 소리는 이제 따로 음성 케이블을 따로 사용을 따로 했어야 됐죠. 별도로 꽂았어야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HDMI 별명은 흐드미. 네. 흐드미 이렇게 부르고요. 사실 그거는 공식 명칭이 아니고 이제 HDMI 풀어서 쓰면 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이렇게 됩니다. 고선명 멀티미디어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친구는 사실 좀 할 얘기가 이제 많아져요. 사실 퇴역한 친구들 그렇게 말할 건덕저들이 많지는 않고요. 이제 HDMI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이 HDMI 케이블은 그 가장 우리가 잘 쓰게 된 이유는 음성과 영상을 한 번에 보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제나토리님은 이 친구를 써야지 4K를 쓸 수 있다. 이래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모든 HDMI 케이블이 4K를 지원할까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왜요? 저는 버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역시 IT냐. 이런 걸로? 4K?
네. 오케이 4K? 아, 저축은행. 아, 오케이 4K. 광고 4K 주세요. 4K 뭐죠? 4K. 4K에서부터 의문을 가지신 네, 건가요? 저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네. 뭘 여쭤? 아니 뭘 여쭤봤다는 거지? 저를 되게 높게 보지 마시라고요. 네네. 생각보다 과대평가하지 많이 몰라요. 말라는 그렇죠. 말씀이셨죠? 요새 굉장히 좋았는데. 아니 한글을 제대로 한글 먼저 배우세요. 깜짝 여러 가지 놀랐네. 의미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HDMI는 안 써보신 분들은 아직 사실 안 써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97년생이니까 제나토리님이 네. 나 지금 97년생이라고 후드미 쓸 뻔했잖아요. 계속 적고 계십니다 지금. 네, 요새 열공 모드라. 97년생이니까 그때 당시라면은 뭐 좀 어린이 때겠지만은 우리 월드컵 했던 2002년도 그때쯤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2002년도부터 월드컵 때 그쵸. 기념으로. 네. 월드컵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봤는데 기억이 없죠. 미국에 그럼요. 있었나? 아니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근데 어렸죠 그때. 반지 뽀뽀 봐야 되는데 반지 뽀뽀. 그러게요. 여튼 제 생각에 한 중3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어렸구나. 그럼요. 6살이었죠 그때. 그쵸. 자, 이 HDMI 참 진짜 HDMI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아직도 발전 중입니다. 그래서 이 HDMI는 그 버전이 있어요. 아까 제나토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전이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이 버전에 따라서 이제 성능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은 다 똑같아요. 사실 이 케이블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단자 끝의 모양이라든지 다 우리 눈에는 똑같아 보이는데 성능이 엄청나게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이 친구가 같은 이 모양의 단자에서 단자까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된 얼굴인데? 아니요, 이해는 바로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게 일단은 제가 뭐 더 설명하기 전에 이게 얼마나 많은 영과율을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나토니님이 만약에 4K로 내가 영화를 보고 싶었다. 네. 이런 경우라면은 버전 몇 이상을 써야 될까요? 2.0? 2.0. 네. 2.0 이상의 버전에서는 4K를 나름 뭐랄까 쾌적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에서는 이제 4K를 60프레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당 60프레임. 그럼 일반적인 영상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조금 더 부드러운. 네, 우리가 모니터를 주로 초당 60프레임을 놓고 쓰기 때문에 네. 4K 모니터를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막 4K로 게임을 막 엄청나게 하고 싶다. 이 정도라면 이제 2.0 이상의 버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2.1 버전부터 이제 60프레임이 아니고 240프레임, 초당 240프레임까지 화면에 표시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 0.1 차이로 엄청난 성능 효과를 갖고 온 거 아닌가요? 그죠? 이제 이게 그 버전이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굉장히 성능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읊어보면은 좀 뭐랄까 조금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보면은 한 1.4 버전, 네. 1.4 버전 때였으면은 1080p 정도가 한계치예요. HD. 네, 그렇죠. HD. 그냥 HD 화면. FHD인가요? 1080p면? 풀 HD가 맞을 거예요. 풀 HD 화면을 표현할 수 있는 정도고 이제 2.0 버전이 되어야지만 1080p도 원활하게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4K도 지원을 합니다. 이제 2.0부터. 하지만 엄청나게 고성능까지는 아닌 거죠. 근데 2.1 버전이 왔을 때에서야 이제 4K도 엄청 빠르게 5K도 4K는 영어라고 5K는 한글로 하면 안 되니까 5K도 4K OK? 5K도 원활하게 지원을 해주고 8K. 이제 8K도 8K도 네. 원활하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10K까지. 도대체 몇 K까지 있는 거예요? 뭐 K야 계속 늘어나겠죠 뭐.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이 2.1 버전이 발표된 지가 2017년이에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상이네요. 네, HDMI는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막 느낌상으로는 네. 2.1이 아니라 네. 3.0 느낌이라서. 아, 그렇죠. 막 너무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죠. 네. 근데 사실 1점대 버전에서 2점대로 넘어올 때도 발전폭이 컸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왜 3.0이 아닌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2.1 버전에서 아마 마무리를 짓지 않을까 싶어요. HDMI를. 그럼 또 새로운 그렇죠. 무언가가. 제가 또 새로운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벌써 이렇게 눈치를 빠르게. 근데 사실 요거 전에 제가 또 해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예전에 뭔가 조금 컴퓨터를 사봤거나 아니면 그래픽 카드를 사봤거나 뭔가를 했으면 집에 HDMI 케이블이 남아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뭐 내가 옛날에 샀던 모니터에 딸려온 HDMI가 있어라고 생각이 나가지고 집에 모니터랑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해봤는데 뭔가 제대로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막 얘가 1080p까지밖에 막 못 보여준다거나 하여간 내가 원했던 성능만큼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 1080p는 720p나 1080p는 아마 성능 좋은 VGA 그 케이블까지도 지원을 아마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HDMI가 그게 화면을 내가 4K 모니터를 샀는데 지원을 안 해줘 라고 하면은 HDMI 케이블의 버전이 낮은 버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따로 써 있진 않나 봐요.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네. 숙제가 들었네요. 집에 보시면 이제 HDMI 케이블에 아마 끝에쯤에 보면은 버전이 써 있을 거예요. 아니면 케이블 그 피복에 아마 다 인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안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안 돼 있는 거면은 굳이 버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버전을 구분하지 않을 때 정도의 아주 최초의 케이블이거나 아니면 좀 싸구려 케이블이거나 아니면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뭐 회사에서 단체로 깔아둔 케이블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을 만약에 이제 HDMI 케이블을 또 어디 가서 산다 하시면 최소한 2.0 이상의 버전을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1점대 버전을 사고 싶어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가서 최저가 검색 이런 거 하면은 가격이 낮은 거는 그렇죠. 저 버전이다. 아주 가격이 많이 낮은 거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아주 비싼 것도 의심을 해보셔야겠지만 일단 최저가로 검색이 되는 거는 일단 좀 거르시고 네네. 네, 버전도 한번 보시고 네. 그리고 싼 거 사면 네. 뭐 싼 거라기보단 그 비교적 저렴한 걸 사게 되면 네. 기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소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HDMI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은데 이제 좀 전류가 높게 흐른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는 단자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더 해보고 네. HDMI 같은 경우는 아예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화면이 지직거린다거나 아니면 최대 해상도를 지원을 못 해준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리 대역폭을 인증받은 그런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나 모든 IT 기기는 인증이 그렇죠. 얘도 또 인증인가요? 그래서 사실 이 HDMI라는 게 케이블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HDMI 같은 경우는 뭐랄까 버전을 뜻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HDMI 1.4, 뭐 2.1, 2.0 계속 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이거를 케이블만 좋은 걸 쓰는 게 아니고 뭐 이걸 연결한 기기에서도 HDMI 버전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빔 프로젝터하고 네. 노트북 간의 관계면 이 선인 HDMI의 버전뿐만 아니라 각 기기가 그걸 받아들이는 그 레벨도 같아야 된다. 그렇죠. 네. 고급 단어를 쓰셔가지고. 레벨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에 이럴 일은 극히 드뭅니다만 4K 모니터를 샀다. 아니면 뭐 5K 모니터를 샀다. 좋은 모니터인 거죠. 네, 좋은 모니터를 샀는데 이게 HDMI 버전이 1.4 버전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느리질 못하는 거네요. 그 HDMI 단자로 연결을 했을 때는 그 4K랑 뭐 QHD 그러니까 QHD 화면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저희가 저번에 얘기했던 공유기. 네네네. 그러네요. 그래서 맞아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버전은 높고 봐야 돼요. 무조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는 비싼 거.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요 버전을 제대로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높은 게 좋아요. 그리고 야, 일단 모르면 비싼 게 비싼 좋습니다. 거 사. 그렇죠. 모르면 비싼 거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맞습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요게 만약에 내 그래픽 카드가 오래됐는데 보니까 HDMI 1.4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나는 QHD 모니터를 못 쓰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요 HDMI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시겠지만 HDMI라는 공식 홈페이지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HDMI 버전별 재원이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속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대역폭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네. 제가 대역폭이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대역폭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데이터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대역폭은 데이터 처리 대역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이 케이블이라든지 이 단자라든지 이 뭔가가 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표현을 비트 퍼 세크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네트워크나 아니면 뭐 하여간 이 뭐 연결단이 초당 처리 가능한 최대 데이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처리를 할 때 얼마나 빠르게 보내느냐도 중요한데 얼마나 정확하게 보내느냐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폭이 크다라는 것은 더 고속의 데이터로 전송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HDMI 케이블을 가지고 그 주파수 대역폭이 크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많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대역폭이란 말이 아마 자주 이제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HDMI는 사실 이 버전별로 대역폭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가 돼요. 네. 사실 뭐 오디오니 뭐니 뭐 이런 차이도 조금씩 있는데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일단은 화면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HDMI가 한창 지금 2017년도까지 막 버전이 올라오고 계속 그러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 말고 또 대항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썬더볼트. 그거는 오히려 더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네. 사실 이게 인텔이랑 애플이 같이 협력을 해서 만든 그런 그 전송 규격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랑 데이터도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거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고 데이터도 보낼 수가 있는 그런 케이블이 됩니다. 사실 요게 썬더볼트라는 게 이 디스플레이 포트를 통해서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디스플레이 포트 들어보셨나요? 디스플레이 포트요? 네, 이게 애플 제품을 써보신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USB 단자랑 똑같이 생겼어요. USB 단자 같이 생긴데 위에다가 디스플레이 포트라고 써있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좀 더 작은 모양인가요? 아니요. 크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예전 구형 맥북에 네네네. 옆에 썬더볼트 이제 단자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약간 USB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조금 더 작은. 맞아요. 네. 그게 USB가 안 들어가는데 네, 그렇죠. 있는 그게 네네.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를 활용을 해서 썬더볼트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썬더볼트라는 게 그 디스플레이 포트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번개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번개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썬더볼트고 번개 모양이 없으면 아닙니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썬더볼트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2011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한 썬더볼트 1이라고 할까? 1이라고 할까?
버전 1은 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의 모양을 가지고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포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디스플레이를 출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단자 포트인데요. 그것과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서 썬더볼트라는 통신 규격을 다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꽂는 데는 똑같아도 이게 기기가 썬더볼트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 데이터 통신까지 가능한 포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만 출력해주는 디스플레이 포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저 갑자기 기억이 난 게 네. 이걸 써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언제요? 그 시네마 디스플레이, 네네. 그러니까 애플에서 제공하는 모니터. 그쵸. 에서 이걸 아마 사용했던 것 같은데 제가 맥북 프로랑 연결해서. 맞아요. 네. 네네. 그게 사용할 때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물론 이것도 좀 버전이 있지만 얘도 그 전송이 엄청나요. 얘도 HDMI랑 마찬가지로 영상뿐만 아니고 음성도 동시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HDMI 같은 경우는 특허료가 있어요. 그래서 HDMI를 사용을 하려면 로열티를 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포트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늦게 나왔어요. 약간 조금 더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까 HDMI 언제 시작했다고요? 2002년도. 그렇죠. 그쯤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조금 더 늦어요. 한 2006년도 그쯤에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조금 더 대역폭이 높습니다. HDMI 최초 버전보다. 애초에 처음 나오기에 좀 더 그쵸. 높게 나온 거네요. 그렇죠. 더 후발주자니까 좀 더 강력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 썬더볼트를 주로 사용하게 된 이 디스플레이 포트를 주로 많이 탑재한 기기들이 대부분 애플 제품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포트가 있으면 대부분 거기에 썬더볼트도 같이 끼워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디스플레이 포트랑 썬더볼트는 다른 통신 방식이고 단자의 모양만 같아요. 그러니까 단자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썼던 네. 시네마 디스플레이랑 연결했던 건 네. 단순히 디스플레이 포트. 그렇죠. 그리고 애플에서 제공했던 커넥터가 기억이 또 나요. 그렇죠. 썬더볼트에 거기 USB도 연결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썬더볼트 커넥터. 네. 네. 그게 이제 또 썬더볼트인 데이터 거죠. 전송을 위한 썬더볼트 커넥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저 예전에 신기했던 기억이었어요. 왜냐면 네네. 같은 포트인데 네. 이게 모니터랑도 연결되고 그렇죠. USB도 연결되고 네네. 네, 약간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포트 이제 좀 귀찮으니까 DP라고 얘기할게요. 네. 이 디스플레이 포트 이 DP를 그 썬더볼트랑 호환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DP 위에 번개 모양이 그려져 있으면 얘는 썬더볼트 호환 DP 단자 DP 포트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번개 모양이 없으면 썬더볼트 기능을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썬더볼트 기능이 있으면 썬더볼트 기능이 있는 컴퓨터끼리 이 썬더볼트 케이블로 연결을 하면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게 썬더볼트의 첫 번째 버전, 그러니까 아주 최초 버전으로만 해도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죠? 이 친구가 일단은 아주 최초 버전은 USB 2.0에 비해서 2배 정도 빠르다고 해요. USB 2.0보다 2배요. 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빠르진 않았는데 이제 두 번째 버전, 세 번째 버전 나오면서 이제 대역폭이 엄청나게 커져요. 몇 버전까지 나왔어요? 지금 현재 3버전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역폭이 어떻게 되냐면 40기가비트 per sec일 거예요. 40기가비트 per sec면 1초에 40기가바이트? 40기가비트예요. 비트예요. 바이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걸 바이트로 환산하려면 8로 나눠주면 됩니다. 비트군요. 네. 1바이트는 8비트예요. 그래서 1초에 5기가바이트를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거죠. 1초에 영화 한 편 가네요. 그렇죠. 1초에 영화 한 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 케이블 가격도 몇만 원씩 해요.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네. 케이블을 사도 그거를 지원하는 기계가 많이 있나요? 그게 많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애플 제품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맥북 프로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탑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나오는 맥북 프로들도 이것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북 프로를 살 때 이 썬더볼트 케이블은 안 줘요. 어머. 따로 사라고요? 그렇죠. 이거 따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케이블이 엄청 비싸거든요. 헐. 지금 맥북 프로들도 탑재를 하고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맥북 프로들은 이 썬더볼트 포트가 USB Type-C 모양과 똑같아요. 또 뭔가 있었구만. 그렇죠. 네. 이 그 썬더볼트 3는 USB Type-C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썬더볼트 1 때는 그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의 모양을 사용을 했고요. 썬더볼트 2는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를 사용을 했어요. 그 맥북을 쓰셨던 분들 예전에 보면은 약간 마름모꼴로 모니터 꽂았던 그 단자 기억하시죠? 네. 네, 그게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예요. 그거는 좀 익숙하게 들어보셨죠?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로 썬더볼트 2를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지금 USB Type-C로 썬더볼트 3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디스플레이 포트랑 네. 썬더볼트랑 네. 같은 모양인데 다른 네. 것처럼 네네. 지금 USB-C랑 네. 지금 썬더볼트 3 버전 그렇죠. 이랑 이제 네. 그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맥북 프로의 설명을 아마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몇 개의 포트 중에 하나는 썬더볼트 포트라고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걸 또 USB를 꽂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USB가 작동이 돼요. 되긴 돼요. 그렇죠. 그 디스플레이 포트에 디스플레이를 꽂으면 디스플레이 단자로 작동했던 것처럼 이것도 USB 호환이 단자의 되는 거네요. 모양과 똑같기 때문에 호환이 됩니다. 네. 단지 그 포트에 이제 썬더볼트 케이블을 꽂으면 썬더볼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영상 케이블 얘기를 좀 해봤는데 뭐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생각보다 또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죠. 네. 우리가 컴퓨터에 꽂아서 쓰는 종류만 해도 지금 최소한 3-4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 그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한 발전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있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쓰려면 사실 프로젝터 뭐 해봐야 뭐 화면 뭐 얼마큼이나 보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거 외에 진짜로 이제 고화질 뭔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약간 케이블 단자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진 것뿐이죠. 맞습니다. 근데 사실 HDMI 같은 경우는 요즘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HDMI 무선으로 전송해주는 그런 어댑터 같은 것도 있어요 요즘에. 약간 동글처럼 돼 있는 네네네,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젝터 뒤에 무선 동글을 끼워놓고 그냥 요 노트북에다가 HDMI 단자에다가 또 동글을 끼우면 아니다. 그 프로젝터에만 동글을 끼우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그냥 무선 송출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라키님네도 무선으로 할 수 아니요. 있는.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선인데다가 저거 변환해 주는 거. 네네. 그거를 써서 지금 하고 있죠. 저희 좀 느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무선 수신기만 프로젝터에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천장에 달려 있어요 프로젝터. 네네. 그렇게 하시라고. 내가 사주진 않아. 책상 밟고 점프 뛰어야 돼. 그러다 걸려. 열심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컴퓨터에 꽂는 선 중에 또 우리가 많이 보는 선 있죠. 이제 우리가 통신할 때, 그러니까 인터넷을 즐길 때. 그쵸? 인터넷선이요? 인터넷선. 맞아요. 네, 랜선. 맞아요. 랜선. 네. 인터넷선. 네, 흔히 랜선이라고 부르죠. 네.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이제 정식 명칭은 아니죠. 사실 정식 명칭은 요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이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이요. 우리나라로 하면 연선? 네, 연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자가 이게 그 부드러울 연이 아니고 꼬일 연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이렇게 선이 꼬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스티드 네. 페어. 그 랜선 혹시 까보신 분 있으면 그 한번 단면을 잘라보면 얘네들이 안에서 얇은 선들이 이렇게 꼬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황금색 선.
구리인가? 그 구려. 피복을 또 벗겨 보면 구리죠. 네. 네. 구리다 진짜. 이걸 웃는다고? 어쨌든. 후회. 진짜. 연선은 할 말을 까먹었잖아. 꼬여 있어요. 네. 네. 그 랜 케이블이라고 하는 요 연선은 사실 요 끝에 단자가 이제 RJ45 단자라고 불러요. RJ45요? 네, RJ-하고 45. 네. 네, 요것도 이제 그 표준처럼 쓰이고 있는 이거 저 꽂으면 딸깍 소리 나는 그쵸? 저 이렇게 눌러지는 부분 있는 네, 거. 그거 자주 뿌려먹는 거. 맞아요. 네. 부러지면 진짜 빡치는 거. 맞아요. 덜렁거리잖아요. 네, 그거 이제 눌러서 빼고 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끝단에 배열 이제 RJ45 단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로 건물 안에 있는 근거리 통신을 위해서 자주 쓰이기 때문에 사실 근거리 통신망이 이제 랜이라고 불러요.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랜선이라고 부릅니다. 로컬 에이리어 네트워크. 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이 있고 그거보다 또 더 큰 통신망이 있고 더 큰 통신망이 있고 있어요. 네. 그 랜, 맨, 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랜밖에 안 들어봤어요. 네. 뭐 그 이상은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네. 자, 그 안에 꼬여 있는 선들이 2개씩 꼬여 있는데 그게 총 4쌍이 있고 그래서 8개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RJ45는 요 끝단이 8개의 선들로 되어 있는데 그 선이 중간중간 비어있는 케이블을 갖고 있는 집도 있을 거예요. 요즘 거의 없겠지만 여튼 이게 8개를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 그건 옛날에요. 아하. 지금은 다 안 쓰면 속도가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집에 지금 케이블을 뽑아봤는데 이게 8개가 꽉 안 차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집 인터넷 속도는 지금 느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네.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8개였나요? 네. 그러면 그 미래를 보고 네. 8개를 만든 거예요? 하나씩 카드를 내놔야지.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장사할 줄 걸린 모르네. 이게 선을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집에서 이제 인터넷 연결을 위해서 쓰는 그러니까 바로 케이블 기계에서 빼와가지고 컴퓨터로 바로 가져와서 쓰는 거는 대부분 다이렉트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쪽의 배열색과 끝나는 쪽의 배열색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 꼬여있는 선들이 색이 다 달라요. 8개가 색이 다 다른 색을 가지고 있고 그 색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끝단이 같다. 서로 양 끝단의 색이 같다. 그러면 다이렉트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건 주로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기끼리 연결이 될 때 다이렉트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쉽게 말해서 06이랑 내 컴퓨터 랜카드랑 꽂힐 때 대부분 다이렉트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에서 랜 케이블을 사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이렉트 케이블이라고 써놨을 거예요. 뭐 본 적이 없으실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그냥 심심하시면은 쇼핑몰 사이트 들어가서 랜 케이블 뭐 쳐보면 다이렉트 케이블 뭐 이렇게 써 있거나 아니면 크로스 케이블 이렇게 써 있는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네. 색깔이 다른 게 8개 있댔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를 뭐 안 쓰는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뭐 배열을 조합해서 뭐 용도가 달라지는 건가요? 네네.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빠른 인터넷들 있잖아요. 네. 뭐 기가 인터넷, 뭐 무슨 인터넷 이런 네. 거 쓸 때는 8개를 다 써야지 제 속도가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더 높아지면 막 12가닥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더 높아지려면 방법이 내가 싫어? 너무 좋아. 방금 표정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마침 저런 질문 때문에 나오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른 속도 더 높아지려면 이제 안에서 선을 꼬아놓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선끼리에 차폐를 해요. 차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전기 신호가 흐르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0과 1이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컴퓨터가 전기 신호를 여기로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전기 신호는 지나가면서 자기장을 일으켜요. 네.
간섭이 생긴단 말이에요. 서로. 그럼 선끼리 자기 이쪽 선은 1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쪽 선은 0이 지나가고 있으면 얘네끼리 서로 간섭을 일으켜서 이 신호가 엉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신호가 엉키지 않게 선을 한 번 더 금속으로 감싸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얇은 선들을 금속으로 감싸거나 아니면 그 얇은 선들 사이에 이렇게 뭔가 얇은 막 같은 거를 맞아요. 쳐요. 네.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네, 이제 빠른 인터넷이 필요하거나 정확성이 필요한 건물에선 그런 케이블들을 쓰는데 이제 그 차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연선 케이블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연선 네. 케이블도 이 차폐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UTP가 있어요. 아, 예전에 많이 했죠. 네, 우리가 흔히 집에서 지금 쓰고 있는 케이블에 보면 UTP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랜선이 겉보기엔 다 똑같은데 안에는 차폐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집에서는 이 차폐가 굳이 그렇게 필요한 상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UTP를 쓸 거예요. UTP는 unshielded예요. 그러니까 쉴드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차폐가 되어 있지 않은 그 통신 케이블이에요. 트위스트 케이블. 그런데 이제 한번 차폐가 되면은 이거는 FTP라고 불러요. FTP. 우리가 그 컴퓨터 통신 방법에 있는 그 통신 프로토콜 FTP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알았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 Foil Screened Twisted Pair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호일로 한번 차폐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그 조금 더 간섭에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hielded STP. 아예 이제 STP가 있어요. shielded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훨씬 더 차폐가 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UTP부터 FTP, STP 이렇게 되는데 STP가 UTP에 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비싸요. 뭐 그만큼 유실이나 이런 게 적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어지면은 이 신호가 점점 감쇄되거나 뭐 이렇게 엉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그래서 UTP는 사실 짧은 거리에서는 충분히 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데 거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UTP는 신호의 유실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FTP는 UTP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 STP는 FTP보다는 조금 더 긴 거리 이렇게 해요. 그래서 UTP는 한 100m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00m까지는 거의 한계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 뭐 50m 내외 이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FTP는 150m까지 그나마 유실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이제 STP는 200m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전송 속도에 따라서도 거리가 좀 달라질 거고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속도를 쓰는 상황에서 얼만큼 멀리까지 갈 수 있느냐예요. 아마 UTP라는 단어는 네. 남자분들이라면 그럼요.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학교 이제 컴퓨터실에서 그럼요. 게임을 하는데 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알죠? 97년생은 모르지. 그렇죠. 어디서 봤나 보죠. 저희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네. 건데 네. 그렇게 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게임이 거의 그쯤 거두절미하고 지금 스타크래프트밖에 기억 안 나. 아마 그래서 그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한 UTP는 이 UTP랑은 또 다른 UTP죠. 저런. 네. 근데 그러면 아까 10배 가격 정도로 더 STP가 비싸고 네. 차폐가 더 확실히 되어 있다고 하면 속도가 더 확실히 빠른가요? 그렇죠. 그러면 가정에서도 내가 만약에 빠른 인터넷을 네.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STP 줄을 사다가 네. 쓰면 네. 또 이것도 뭐 다른 사양이 보태줘야지 가능한 일이죠. 당연하죠. 선만 좋은 거 갈아 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집 TV는 QHD를 지원을 안 하는데 내가 아무리 HDMI 케이블을 좋은 걸 갖다 끼운다 한데 그게 되진 않는 거죠. 정말 간단하게 빠른 인터넷을 사용하기에 조건이 너무 까다롭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 얘기도 좀 할 텐데 이 UTP 케이블 집에 보면 그래서 요거는 재미로 한번 보세요. 집에 보면은 우리 집에 랜 케이블을 내가 볼 수 있다 하면 네. 한번 보시면 이 겉에 다 써 있어요. 대부분. 아. 거의 다 대부분 밖에 써 있는데 이 친구가 UTP인지 FTP인지 STP인지는 잘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안 써 있으면 그냥 UT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네. FTP, STP인데 굳이 안 써놓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얘는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에 저도 집에서 찾아봤는데 이 UTP 이 연선 케이블이 굉장히 한 10개 정도 있었어요. 이제 뭐 사면 주고 뭐 사면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공유기 사면 주고 뭐 아니면 뭐 하면 그쵸, 주고 그쵸. 이런 게 있잖아요. 한 67개가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중에 단 하나만 FTP였어요. 오. 약간 그때도 제가 이거 꽤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고선 짱 박아놨던 건데 다시 보니까 FTP라고 써 있었더라고요. 오. 네. 그게 아마 공유기를 살 때 줬었던 것 같아요. 아, 그 좋은 공유기. 그건 근데 또 UTP더라고요. 아, 네. 희한하네. 근데 사실 집에서 굳이 FTP를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FTP나 STP를 쓰는 경우는 내가 전자레인지 앞을 이 선을 지나가야 된다. 이 정도면은 써볼 만해요. 아. 그놈의 이제 또 방해. 그럼요. 간섭, 전자레인지 간섭. 자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심심하면은 집에서 공유기랑 내 노트북이랑 사이에 전자레인지를 두고 한번 거기에서 전자레인지를 돌리면서 이 랜선으로 인터넷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통신이 거의 안 됩니다. 신랑한테 등짝 스매싱 맞을 것 같은데. 정말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 UTP 케이블이라 하면 안 되지. 이 연선 케이블, 그러니까 네. UTP, FTP, STP를 전부 합한 귀찮으니까 랜선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네. 이 랜선도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얘네가 등급이 아닌가 봐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게 버전이 있을 거다. 그렇죠. 숫자로 된. 그럼요. 네. 이 친구들 이렇게 만만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폐율을 가지고 이제 거리 정도는 달라지는 거예요. 얘네는 거리에 이제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선을 얼마나 길게까지 쓸 수 있느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속도는 얼만큼 빨리 낼 수 있느냐는 이제 이 그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 캐테고리. 캐테고리. 그럼요. 캐테고리. 이것도 선에 써 있습니다. 전부 피복에 써 있는데 피복에 캣이라고 써 있는 거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 야옹 캣 말고 CAT라고 써 있긴 한데 그게 캐테고리. 번호가 써 있어요. 뭐 4, 5, 6, 7 이런 식으로. 4, 5, 6, 7이요. 그게 물론 1부터 있는데 네. 집에서 볼 수 있는 케이블은 대부분 5 이상의 케이블을 아마 보실 거예요. 이게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나 봐요. 그렇죠. 이 그 카테고리는 집에서 지금 쓰고 계신 거를 보면은 아마 대부분 5 이상을 쓰고 계실 건데 내가 만약에 집에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다, 아니면 뭐 조금 빠른 인터넷을 쓰고 있다. 그런데 이 피복의 숫자가 6 미만이다. 아니 5 미만이다. 그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고. 근데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카테고리 5 이상만 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은 대부분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다, 우리 집에서 조금 더 비싼 돈을 주고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는데 카테고리 5번이다 네. 라고 하면은 이건 랜선을 바꾸셔야 돼요. 그 정도예요? 네, 이거는 한계 속도가 100mbps입니다. 그러니까 100메가 인터넷. 그러니까 bps, 그러니까 우리가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최대치가 1기가비트/그 1기가bps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 카테고리 5번짜리는 100mbps까지밖에 속도를 못 내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인터넷 속도는 1기가인데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최대 속도는 100메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럼요. 근데 설치기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설치기사님이 그렇게 해놓으시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우연찮게도 공유기를 내가 내 컴퓨터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예전에 받았던 랜선이 있어 하고선 그냥 끼우는 거야.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은 기가 인터넷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인가? 그냥 조금 빨라진 것 같네? 이러고 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고서는 얘네 기가 인터넷 느려 하고서 막 다른 거로 바꿨는데 이것도 좀 별로네? 우리 집이 문제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전화해서 맨날 따지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이
이제 케이블을 따지지 않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가 인터넷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카테고리 5E라고 있어요. 5E. A, B, C, D, E. 네, A, B, C, D, E. 네. 그래서 5번 숫자 5번에 2가 붙은 것부터 이제 1기가 비트 퍼 세크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1기가트 맞죠? 네, BPS, 비트 퍼 세크. 요게 이제 초당 1기가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트로 계산하면 8로 나눠주는 거니까 초당 뭐 128 메가바이트. 네. 그러니까 1초에 한 6초 정도면 CD 한 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속도를 쓸 수 있는 게 기가 인터넷.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5E 그리고 6 버전 그리고 네. 6E 버전 아니 뭐 6A 버전 뭐 7 버전 막 이렇게 또 나오는 게 있는데 내가 정말 인터넷에서 이제 랜 케이블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6 이상. 그렇죠. 6 이상이요. 아니 그냥 모르겠으면 숫자 높은 거. 제일 비싼 비싼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집에서 전자레인지를 원활하게 쓰고 싶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고? 도대체 그놈의 전자레인지는 왜 7 그렇게 이상 갑시다. 아니죠. 그건 STP. 이제 그쵸. STP. 맞아요. shielded. STP. 네, UTP보다는 FTP보다는 STP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그 랜 케이블도 종류가 있고 그리고 등급이 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면 비싼 거, 모르면 숫자 높은 거. 무조건. 아유, 최저가 말고. 최저가는 일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뭐든지 간에 최저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비싼 걸 살 때도 그 비싼 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환경들이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그렇죠. 네, 바보 다 같은 비싼 소비를 걸 사야 돼. 다 비싼 그러니까. 거. 다 비싼 거. 하려면 다 비싼 거. 그러니까 하나만 비싼 거 안 돼. 우리 집이 기가 인터넷이 아닌데 굳이 비싼 랜선을 쓸 필요가 없다고. 그렇죠. 하나만 비싸면 손해야 손해. 네. 내 컴퓨터는 엄청 빠른데 기가 인터넷이 아니야.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카테고리는 한 8번까지 있나요? 일단 지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게 8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8까지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6 이상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6 이상부터 그러니까 6 뭐 요게 7 버전이면 그 7 버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7 버전은 10기가비트 퍼 세크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10기가. 그러니까 1초에 1.2기가 정도, 1.3기가를 보내는 거 1초에. 진짜 빠르다. 엄청난 속도죠. 그러니까 1초에 뭐냐? 그러면 한 3초에 DVD 한 장을 보내는 건가요? 뭐 720p 정도의 영화 한 편 그냥 가는 1초. 거죠. 1초에. 그렇죠. 엄청난 거죠. 음. 네. 그래서 실제로 10기가 인터넷을 지금 통신사에서 서비스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요. 굉장히까지는 아니고요. 비싸요. 근데 이게 들어올 수 있는 건물이 한정적입니다. 마치 5G처럼. 아니 옛날 인프라로 지어진 건물은 여기까지 들어오는 회선 속도마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 건물이나 범위에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월 6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월 6만 원.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이면 해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결론은 랜 케이블은 숫자 높은 거, 비싼 거 사시면 됩니다. 네. 조금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일단 여기서 좀 쉬어갈게요. 네. 네.